오늘 낮 2시 반에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국민의힘이 성남 분당에서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성과와 실적의 실현 공간 성남에서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간담회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리는데요. 시장이 국민의힘 신상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망극한 상황은 누가 초래했을까요? 전임 시장으로 구속돼서 정치권에서 퇴출된 은수미 씨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압도적 책임자 박지현 때문입니다. 박지현 기억하시죠? 영패미 박지현.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줄곧 선거 패배의 책임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쓰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13년째입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니 좋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대패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였던 박지현 비대위원장 직함이었죠. 당대표였습니다. 누구도 박지현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왜 아무도 그 문제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지,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성평등 인권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중단 법제화,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신설. 한마디로 말해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그러니까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다 범죄로 몰 수 있는 죄목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대위원이었던 우희종 전 서울대 교수는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인데 현행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법 체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폭행 협박이 없었습니다. 명시적 비동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함께 정치를 했던 여성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120%로 불륜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륜은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대법원은 위력이 작동됐다며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yes means yes, 즉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모두 강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즉 비동의 간음죄는 이미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입법이 없어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 답은 권력입니다. 성적 영역을 법률의 회색지대에서 꺼내서 국가 형벌권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기 위한 시도.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성적 관계의 상당 부분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스파크가 나서 둘이 사랑을 하는, 성관계를 갖는 것도 다 범죄로 언제든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이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말이죠,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성관계를 합의 없이 한 것이다 라면서 범죄로 몰아버리는 거죠. 이 남자는 바로 강간범이 되는 겁니다. 형사법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명확성의 원칙. 근데 비동의 강간죄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흔듭니다. 여성의 주관적 느낌, 그때 나는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진술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개인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이렇게 모호한 영역에까지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성단체는 사각지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위력간음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그리고 사실상 비동의 추행죄처럼 운영되고 있는 강제추행죄, 성범죄는 해마다 넓어지고 강화돼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법원이 기습성을 폭행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충분히 때로는 지나치게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적 권력의 재배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여성에게 권력을 쥐어줘라, 남성의 생사여탈권을 여성에게 넘겨주어라, 이런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는 연애와 성관계의 현실을 잘 압니다. 눈빛, 분위기, 기류, 감정, 명시적인 동의가 아닌 비언어적 신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모두 강간이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성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진보 언론은 연민과 공감의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남녀 간 권력 관계를 단순화하고 성별 자체를 위력으로 보고 법 앞에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쪽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2030 남성 민심은 이미 페미니즘 정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조직화됐습니다.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최근 3년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20대 남성 74%가 현재 페미니즘은 남성을 억압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들었나? 20대 남성 긍정 18%, 부정 67%.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대 남성 10명 중에 7명이 성범죄 처벌 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내놓은 핵심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가장 적대적으로 보는 의제입니다. 아주 그 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의제를 채택한 것이죠. 자, 2024 대선 총선의 결정적 패인은 2030 남성 이탈이었습니다. 자, 2022년 대선 20대 남성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율 20대 남성 23%, 30대 남성 29%. 이래도 페미니스트들을 우대하는 정당으로 가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두뇌가 없는 노브레인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12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을 정면으로 잃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은 역대급 참패를 했죠. 박지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갤럽 20대 남성의 민주당 호감도 19%, 반감도 68%. 페미니즘 기조를 강화했더니 20대 남성이 이탈하고 그래서 선거에 지고, 이 공식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그 가장 위험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비동의 강간죄인데요.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한 2024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찬성 69%, 남성 찬성 27%, 남성과 여성의 의견 차이가 42%포인트. 이 정도로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정책, 한국 정치사에 또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대 남성의 비동의 간음죄 반대율 73%, 악용될 가능성 높다 78%, 사법적 안정성을 흔든다 61%. 이 숫자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 정책으로 20대 남성표의 70%를 날리는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정당이 특정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지층의 70%를 스스로 불태워 없애는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자멸이지요. 조국혁신당은 페미니즘 정당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한국 정치에서 지속 가능한 진보 정당이 되고 싶습니까? 두 목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별 인구 비중은 거의 1대1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이슈와 관련한 정치적 반응은 찬성 2, 반대 8 이렇게 갈립니다. 페미니즘 아젠다로는 절대 다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열광적인 지지층에만 어필할 뿐입니다. 정당은 언제든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정당은 절대로 다수결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물리 법칙 같은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 기어이 장혜영의 정의당의 길로 가는군요. 잘 가십시오. 붙잡지 않습니다. 네, 역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국혁신당, 문재인 신당답습니다. 이젠 신당이라는 표현까지 쓰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문재인 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잔당 조국 굿바이입니다.